2025년 여름, 대한민국 트로트계는 전례 없는 태풍의 눈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중심에는 이제 갓 12살이 된 소녀, 빈혜서가 있었다. 부산 사직야구장을 개조한 초대형 돔에서 펼쳐지는 트롯쇼. 제작비 120억, 출연진 64팀이라는 압도적인 스케일로 트로트계의 코첼라라는 별칭을 얻은 이 거대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을 한순간에 마비시킨 것은 다름 아닌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폭로 글이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연예계의 굳건한 서열과 관행에 던져진 폭탄 선언이자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게시글은 불과 2시간 만에 3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댓글창은 대한민국 사회의 축소판처럼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져 격렬한 전쟁을 시작했다. 논란의 불길은 삽시간에 트로트 팬덤 전체로 번져나갔다. 특히 MBN 현역가왕의 탑7이자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오유진, 정서주의 팬들은 분노를 넘어 배신감을 토로했다. 우리 언니들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무대인데 우승자도 아닌 참가자가 몇 배의 돈을 받는 게 정의인가? 12살짜리가 메인이고 탑7이 박수 부대냐? 라는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그들의 주장은 명확했다. 재능은 인정하지만 수년간 무대에서 실력을 증명해온 선배들에 대한 예우와 존중이 먼저라는 서열론이었다. 이들의 분노는 단순한 시기나 질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트로트계, 나아가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암묵적인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숫자, 즉 도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한 출연료가 아니라 기존의 가치 체계를 뒤흔드는 상징적인 기호가 되어버렸다. 언론들은 연일 이 문제를 다루었고 전문가들은 재능 우설론과 경력 예우론 사이에서 갑론을 박을 벌였다. 대한민국은 한 소녀의 목소리 값어치를 두고 거대한 이념 논쟁에 휩싸인 듯했다. 비판 여론이 최고조에 달하고 트롯쇼 제작사인 드림히트의 SNS가 비난 댓글로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였다. 모두가 제작사의 공식 사과나 해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틀 뒤 드림히트가 내놓은 것은 장황한 해명글이 아닌 단 15초짜리 짧은 영상 클립 하나였다. 영상은 고요했다. 텅 빈 사직돔 무대, 거대한 LED월 아래에 작은 키보드 하나가 놓여 있고 앳된 소녀 빈혜서가 사운드 체크를 하는 모습이 비쳤다. 수군거리던 여론이 결국 변명 대신 감성팔이냐며 비웃음을 날리려는 찰나 그녀의 입에서 첫 소절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소리라기보다 사건에 가까웠다. 12살 소녀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온다고는 믿을 수 없는 성량, 공간 전체를 장악하는 압도적인 음색,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음정. 영상 속 음향팀 스태프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다급하게 레벨기를 조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함께 경외심마저 서려 있었다. 댓글창은 그 순간 급반전됐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소리가 다르다, 기건 반칙이다. 아이돌 센터 10명도 못 당할 존재감, 5천만 원. 저 정도면 오히려 싸게 모신 거다. 제작사는 당장 빈혜서에게 절해라 라는 찬사가 폭풍처럼 밀려들었다. 15초의 진실은 수만 개의 비난 댓글을 단숨에 잠재웠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숫자는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그 의미를 잃고 증발해버렸다. 대중의 관심은 이제 왜 빈혜서는 이토록 파격적인 대우를 받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옮겨갔다. 그 해답은 그녀의 소속사인 아트하우스 엔터의 상식을 파괴하는 분영 방식에 있었다. 사실 빈혜서는 미스트롯 3불라는 전국구 오디션에서 탑7에도 들지 못한 경연자였다. 그러나 3.5초 초고음 애드리브 영상 하나가 1,500만 뷰를 돌파하고 일본, 대만, 브라질 등 해외 리액션 유튜버들 사이에서 빈체를 벗어난 소리로 극찬받으며 글로벌 팬덤을 형성했다. 이러한 폭발적인 화제성에도 불구하고 아트하우스 엔터는 놀라운 행보를 보였다. 업계의 거물인 TV조선이 3년 전속 플러스 1년 옵션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2차례나 보냈지만 모두 단칼에 거절했다. 이유는 빈혜서의 어머니이자 매니저인 박소희 씨의 한마디에 담겨 있었다. 아직 목소리가 자라는 아이입니다. 한 장르에 갇히면 감정의 스펙트럼이 고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결정은 업계에서 무모함과 파격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배짱은 시장에서 통했다. 특정 방송사의 무기지 않은 빈에서는 모든 방송사가 탐내는 최대어가 되었다. 그녀를 섭외하기 위해 방송사들은 단발성 러브콜이 아닌 장기적인 성장 지원 패키지를 경쟁적으로 제시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롯쇼의 5천만 원은 단순한 출연료가 아니라 바이럴 클립 독점권, 리허설 전용 스튜디오, 사전 브이로그 제작비까지 포함된 성장 패키지의 가격이었음이 알려지며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논란이 잦아들자 트롯쇼는 또 하나의 비장의 무기를 공개했다. 바로 빈에서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무대 디자인이었다. 360도 파노라마 스크린 중앙에 설치된 심장박동 시뮬레이터가 그 주인공이었다. 이 장치는 공연 인트로, 빈에서가 첫 소절을 부르기 직전 관객의 실시간 심장 박동 데이터를 수집해 주파수 파형으로 스크린에 투사하는 기술이다. 제작진은 리허설 당시 테스트군 중 93%의 BPM, 분당 심박수, 이 그녀의 첫 음이 터져나오는 순간 평균 20 이상 급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적인 EDM DJ가 클라이맥스에서 기록하는 15에서 18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경이로운 수치였다. 홍상재 PD는 이 그래프가 뜨는 순간 관객은 자신의 심장이, 자신의 몸이 곧 공연의 일부임을 자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시각 효과를 넘어 빈에서의 목소리가 가진 본질적인 힘, 즉 사람의 감정을 넘어 신체까지 직접적으로 뒤흔드는 물리적인 영향력을 증명하는 거대한 실험이었다. 5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이제 BPM 20 상승이라는 또 다른 데이터 앞에서 초라해졌다. 출연료 논란, 선배 예우 논란, 아동 노동 논란까지. 빈에서를 둘러싼 수많은 잡음은 결국 그녀의 압도적인 재능과 그 재능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보호하려는 소속사의 철학, 그리고 그 가치를 증명하려는 제작사의 혁신적인 시도 앞에서 모두 힘을 잃었다. 오유진과 정서주마저 우리는 선배니까 메인 보컬 부담이 줄어 고맙다며 웃었고 팬덤 간의 갈등은 트로트 유니버스라는 상생의 구도로 진화했다. 공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빈에서는 모든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오직 일주일에 한 번 흑백 필터가 씌워진 조용한 브이로그를 통해 팬들과 만날 뿐이다. 그 속에서 그녀는 돈이나 논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보여준다. 결국 트롯쇼는 그리고 빈에서 신드롬은 한 명의 소녀와 수만 명의 관객이 교환할 마음의 온도를 화폐 대신 소리로 계산하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이다. 그 무대에서 누군가는 12살 소녀의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떠올릴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심장 박동 그래프가 치솟는 전율을 느낄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공연이 끝나고 조명이 꺼진 뒤에도 우리 귓가에 남을 그 울림의 가치는 결코 5천만 원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논란의 전말은 결국 숫자의 불공정함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던 소리의 순수한 가치를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부산의 밤하늘에 울려 퍼질 그 목소리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장 비싼 경험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할 준비를 마쳤다.